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크라테스 이후 전통 상의상학에서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삶의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 방식이었다. 바로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바로 니체이다. 자, 1문단은 삶의 목적에 대한 전통 형이삭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며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무가치한 현실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려는 태도에서 지나지 않게 된다.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사유 방식에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이 문단은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은 전통 형이상학 삶의 목적에 대한 전도 사유의 방식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뜻을 얘기하였습니다.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즉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은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수시로 나타나므로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이다. 니체는 힘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산문단은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한 욕망인 힘의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시키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아곤, 즉 경쟁이다.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게 아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하므로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니체의 아고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사문단은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아곤을 옹호한 니체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문단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문단은 현실적인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니체 철학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글을 읽고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번에는 이것을 잘 읽고 나서 학생의 응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선제 1번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상학과 관련지어 제시했는가? 예, 맞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니체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공통점은 없었고 차이점은 있었죠? 그럼 아니오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아니오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니체 철학의 변체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 자, 통시적인 관점이 무슨 뜻이었죠? 시간의 흐름에 주목해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이었죠. 통시적인 관점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아니오에 했으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가? 예, 있는데요. 아니오에 체크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선지 5번. 니체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를 하였는가? 예, 맞습니다. 정답은 선지 4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삶의 개선은 전통 형이상학적 관점과 관련이 있었죠. 이 문단에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색을 넣은 부분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실적인 삶을 개선이란 부분도 색깔을 넣어놨죠. 삶을 개선을 관련된 얘기는요. 전통 형이상학적 관점 이후로 니체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니체의 입장을 고려해서 기획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단에 가서 기획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죠.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라는 뜻은요.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정답은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평가하였다가 제일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윗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먼저 읽어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가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이것은 금방 권태로 변하여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키며 중요한 포인트죠. 이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 이를 다스려야 하며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타단하였다. 자, 선지가 굉장히 길어서 끊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는데요. 선지 1번.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으로 요까진 맞아요. 쇼펜하우어는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고통을 발전시킨다 했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지 2번. 니체는 A를 강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맞고요. 쇼펜하우어는 더 행복 틀렸죠. 고통을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선지 3번. 니체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틀렸죠. 자, 사문단에서 악온을 고려해보면 힘은 타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뒷부분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선지 4번이었는데요.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쇼펜하우어는 B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죠. 왜냐면요. 이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같은 색깔을 넣어두었습니다. 자, 맞는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또한 앞부분과 뒷부분 전부 다 틀렸네요.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록 경경인 땡땡 종목에서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의 라이벌전이 땡땡 올림픽에서 펼쳐졌다.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을 달성하자 관중들이 열광하였는데 이때 을은 뒤이어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하였다. 자, 그리고 결국 경기는 을은 1위, 갑은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목에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어깨를 감싸안은 채 경기장을 돌며 관중들을 담례하였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는데요.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배려였죠. 이거는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랑 이어져야 돼요. 사문단을 봤을 때. 근데 이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선지 3번이었고요. 선지 1번 볼게요. 늘 1, 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사문단에 선의의 파트너라는 표현이 있었죠. 선지 2번 땡땡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에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경기 종료 갑에게 은메달이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를 반영한 것을 볼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 모습은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기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